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아껴 쓰고 모아서 거기에 대출을 조금 더 보태서 내 집 마련을 했죠. 하지만 이 내 집 마련 공식이 이제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공식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저축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정도까지 인식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사다리가 왜 이렇게 높이 멀어져만 갔을까요? 자, 이 주택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간 보내보시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2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도시계 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젊은 분들 이제 요즘 내 집 마련이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 치솟고 있고 거기다 이제 물건도 별로 없는 데다가 대출마저 조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를 사기는 ön감생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들어간다 보면 나중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부동산 방송 고민 상담 보시면서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건 시드머니를 조금 모은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얼마나 좋은 집을 마련할 것인가 그 꿈을 찾아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자 사연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뭐 가격이 오를 집이 아니라 노후에 정말 발 편하게 뻗고 잠잘 수 있는 내 집 한 채 갖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을까요? 자, 그 어려운 일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요, 네. 효창동에, 네, 예, 빌라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빌라일까요? 네,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뭐 근처 큰 건물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소는요, 네, 효창동 5-22번지. 효창동의 5-22번지에 그러니까 네. 빌라 다세대 주택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한 2019년도에. 2019년에 꽤 오랫동안 네네.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한 빌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 2019년도에 빌라를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용산의 효창동입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매수하실 때 뭐 한 1억 투자하셨나요? 네, 한 1억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네. 3룸이십니까? 아니면 뭐 2룸이십니까? 투룸이요. 2룸이죠. 예, 네네. 뭐 정석으로 투자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당시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 2019년도에 이제 우리가 다들 아파트 투자한다고 다들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빌라를 투자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파트만 투자해야 된다, 빌라 투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때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우연하게 부동산 방송 보다가 네, 빌라도 투자하면 좀 수익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번 투자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투자하시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안 들려오던가요? 왜 투자했어? 뭐 이거 투자하면 망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아, 과감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산에 투자하더라도요. 빌라에 투자하게 네. 되면 아예 당대에는 재개발 없을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네. 뭐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님까지 바뀌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막 재개발로 돌아서더니만 지금은 이제 뭐 불을 붙듯 이제 서울시가 이제 재개발의 이제 화랑지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요 지역은 제가 보니까 입지는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죠?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 여기 뭐 개발 같은 거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 거기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거기 일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주변에는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변에는 뭐가 있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는 뭔 얘기가 들린 것 같지 않던데. 아, 그러세요? 지금 어디에 네.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자양동이요. 자양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어차피 네네. 서울에 계신데 여기 뭐 소식을 전혀 모르시나 봐요. 그냥 뭐 한 번씩 이제 뭐 재계약할 때는 한 번씩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네. 보면 이제 효창공원 앞 역이죠. 요 역을 네. 중심으로 우측에는 네. 이제 원효로 일가죠. 네. 예, 원효로 일가. 여기는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세권 아, 재개발로 지정고시가 나가지고 역세권 네. 재개발 여기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바로 왼쪽 편에 보면 또 여기 이제 효창공원이죠. 네. 효창공원 여기도 역세권입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정고시가 났어요. 둘 다 이제 네. 지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아래에 효창공원 함역 용문동이죠. 이 용문동에 네. 공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예. 공공복합사업은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진행을 네.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 세 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요 지역을 효창공원 앞에 있는 요 지역을 필두로 해서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지금 재개발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아니 옆쪽에 말이에요. 우리 거 말고. 예, 옆에 예.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곳들은 네.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이제 청파동 3가도 현재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고 위에 청파 예. 1구역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왼쪽에 보면 청파 3구역이 있거든요. 여기도 재개발. 위에 또 청파 2구역도 재개발. 그 위에 네. 서계동 재개발. 아래쪽에 원효로 3가 재개발. 원효로 4가 재개발. 지금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이런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요 효창동 지역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상하죠. 네. 그죠? 다 진행 중인데 왜 여기가 다 진행 중입니까? 노후도가 그만큼 익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노후도가 조금 덜 익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네. 입지가 너무 좋은데 이 네. 지역이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신축이었던 빌라들이 다 구축으로 이제 다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있으면 여기는 네. 이제 30년 이상 노후도가 무르익은 빌라들이 다 네.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들로 다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되고 네. 제가 여기는 뭐 계속해서 봅니다만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 그리고 추진하는 지역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 지도상에 보면 다 표현을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요 번지 있잖아요. 네. 요 번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네. 도심 공공 복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효창동 5-291번지 일대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네. 점선으로 그려가지고 지금 도심 공공 복합을 한다고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어떤 곳이냐면요. 네네. 정부에서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그러니까 공동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네. 공공 복합 사업 요거는 이제 용적률을 많이 주는 거,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요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을 했어요. 공모. 아, 공모를 어머. 진행했는데 이게 네. 아마 5월까지 접수를 했을 겁니다. 네. 여기 소유주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은 뭐 의향서 같은 거 안 내셨나 봐요. 여기 계시는 아무 주민들이 연락이 없어가지고. 없었어요? 네네.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의향서를 모아가지고 아마 아. 저기 LH 있죠? 네. LH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아. 제출해가지고 지금 네. 이게 7월 중에 발표한다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여기 조금 늦어져서 8월 초가 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공모 발표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죠?
아, 그래요? 네, 재개발 구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후보지로 아. 선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고 미지정된다 하더라도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후도가 익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네. 도심 이게 공공이 들어가잖아요. 네. 공공이 아니고 민간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죠? 예. 민간 복합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요건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공공 복합이나 민간 복합이나 네. 그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 선정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네. 떨어진다 하더라도 민간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전혀 없다. 네. 그럼 만약에 민간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여기에 이제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60% 이상이었는데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60% 이상으로 갈 때가 올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재개발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죠? 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네. 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주변이 다 재개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도 재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네. 쭉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전망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석으로 투자를 잘 하셨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고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좀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19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강동구 일대에 투자를 해볼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강동구로 1억 투자 요즘 가능할까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반갑습니다. 자, 강동구에 1억 투자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알아보셨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1억으로 어디 강동구 투자한다라고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아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 강동구 일대가 우리 지금 천호동, 암사동 일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재개발한다고 많이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노후도가 아주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신속 통합이나 뭐 이런 재개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지역이 1억대 투자 없습니다. 없고요. 이 군데군데 보면 암사동이나 이런 쪽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매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인가 투자를 해야 된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대로 내가 지방이 아니고 서울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래도 서커트 준치라고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동구의 강남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쭉 둘러보면 이 한강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강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곳이 이 강남 쪽들, 그죠? 한강 이남입니다. 이 강남에 투자해야 되고 서울 위쪽, 강북 쪽은 가급적이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요런 위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는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다만 1억대 투자한다는데 저기 위쪽 뭐 우리가 자금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입지도 입지인데 입지가 아무리 좋으면 아무리 좋아도 자금이 안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내 물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찾다 보면 우리가 위쪽으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 창동, 뭐 도봉구 이쪽으로 막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강동구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강동구 투자 추천드립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만약에 내가 1억으로 투자할 때 만약에 저 방송을 보셨다면 강동구보다는 이쪽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강남 이남 쪽에 예전부터 강남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쪽을 강남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영등포 아래쪽 요 동네가 다 강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 강남성당, 뭐 강남초등학교 등등이 강남성심병원 이런 등등이 다 영등포 쪽에 다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강남으로서 우리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 일대 아래쪽 요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 서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노후도시였던 예전부터 서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많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향후에 이 지역들이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이제는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되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강동구의 천호동 일대, 암사동 일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억대로 투자를 하실 때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영등포일 때는요.
예전 강남 영등포일 때는 지금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거든요. 없고 그 아래쪽에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요 시흥 IC 있죠. 여기 남부순환도로거든요. 요 남부순환도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금천구라고 있습니다. 금천구. 네, 금이 흐르는 천이죠. 금천구가 있는데 이 금천구 일대에 독산동 일대가 전부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또 이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려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약 한 3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3만 세대의 아파트라고 하면 거의 신도시 하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의 핵심 지역에 신도시 하나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은 빌라촌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지만 향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로 이렇게 3만 세대의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완전히 진짜 그때는 금이 흐르는 천이 되는 거죠. 금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여기 이쪽 지역의 장점이 뭐냐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영등포 여의도 쪽 있죠. 여의도가 금융의 국제 금융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우리 또 IT 산업의 메카가 여기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D자가 붙잖아요. 디지털이 붙잖아요. 그죠? 그럼 미래선도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고 또 요 아래쪽에 금천구청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에 또 공군부지가 있어요. 공군부지. 이 공군부지가 또 ICT 산업 또 미래도시 AI 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산업단지로 또 바뀝니다. 산업단지로 바뀌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삼각형이죠. 이 삼각편대가 여기에 업무지구가 딱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의 일자리 그리고 여의도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어디에서 다들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등포나 아니면 금천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보니까 뭐 자전거를 타고도 이동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걸어서도 뛰어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 지금 거리에 있는 여기 아파트 3만 세대가 있다면 이쪽이 나중에 얼마나 인기가 좋아지겠어요. 지금 우리 광명 사거리 있는 쪽 이쪽에 광명 뉴타운이죠. 이 광명 뉴타운이 18억에서 20억이에요. 아파트가. 84제곱이 18억에서 20억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도 18억에 막 이렇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 광명입니다. 근데 다리만 딱 건너니까 이쪽은 금천구,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 자, 그러면 광명의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가 비쌉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비쌉니까? 당연히 똑같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울의 아파트가 더 비싸겠죠. 선호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20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는 곳이다. 이런 지역에 1억대 투자로 해서 나중에 뭐 분담금 한 5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 짓고 나니까 20억 이상의 아파트야라고 하면 그 시세 차익은 불어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안전 마진이 그만큼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동구 쪽보다 암사동이나 천호동 일대에 모아탕으로 작게 추진하는 지역보다 여기 금천구에 지금 시흥동, 독산동 일대를 보면요. 재개발 규모가 좀 남달라요. 대부분 보통 보면 대지 면적이 한 10만 제곱 정도 됩니다. 보통 한 2,500에서 3,000 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가 되는 곳들이 구역이 한 10개 구역 이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만 세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단지 주거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 투자하는 거 미래에 한 10년 뒤를 보고 투자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금천구 쪽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 번쯤 지방에 계시지만 서울에서 저희들이 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미나에 오셔서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 번 더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들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립니다.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기 바랄게요. 네, 우선 1억의 여유자금으로 강동보다는 이 금천구 쪽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금천구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서울로 오셔서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958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희는 3인 가족이고 지금 의정부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6억 정도 하는데 갈아타기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3인 가족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의정부에 계속 살아야 하나 갈아타기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님 반갑습니다. 의정부역 쪽에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자이 위브캐슬 이쪽이겠죠. 자 6억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지금 30평대 아마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인 가족이라고 하셨고 자 이제 조금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거주만 하시려면
신축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이라는 생물은요, 항상 좀 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욕심과 이기심, 그게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해야지 뭔가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주변도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아담 스미스가 한 100년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남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좀 더 좀 자본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거주하신다고 하면 물론 너무 지금 주변 환경도 좋고 뭐 직장이나 다니기 좋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삶에 안주를 하게 되거든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뭐든지 조금 고통을 감내를 하고 뭔가를 목표를 세워서 도전을 해야지 뭔가 얻는 게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라 그러죠. 돈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 벌려면 조금 이동을 하시라, 갈아타게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하세요. 가급적이면 우리 서울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서울에 내가 주민등록증을 박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 되면 이 도봉구 쪽이라도 내려오십시오. 도봉구 아니면 노원구 쪽에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들 많아요. 그죠? 우리 상계, 중계, 하계 쪽만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아파트 대단지로 다시 신축으로 거듭나게 될 곳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시 특별법을 활용을 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옮기시면 됩니다. 자금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평형대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같은 평형대로 가시려면 조금 더 대출을 이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3인 가족 뭐 어차피 자녀분들도 있으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잖아요. 학군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학원가도 있고 중계동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한 번 더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뭐 거래 허가는 충분히 자유롭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일대로 한번 좀 알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핵심 지역, 더 중심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로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이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아도 지금 대출이 잘 실행이 안 돼요. 뭐 6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뭐 3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해봤자 6억에서 돈을 더 보태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아파트가 있으면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서울의 핵심 지역과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거든요. 왜? 평균적으로 뭐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 상승률이라고 하게 되면 5억짜리 아파트 10% 올라봤자 5천만 원 오르잖아요. 근데 50억짜리 아파트는 5억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는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차라리 같은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이 핵심 지역에 미리 입주될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놓는 겁니다. 대신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될 거를 가정하고 사놓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의정부에 거주를 하시는데 그 신축 아파트 있죠? 그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십시오. 다만 내가 그 확신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서울의 아파트, 핵심지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률을 높여주는 게 그 확신을 가지지만 100% 확신은 아니잖아요. 그게 100% 근접하도록 확률을 높여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선생님께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의정부 쪽에서 거주를 하시고 대신 임대로 거주를 하십시오. 임대로 거주하시고 그러면 자금이 2억이나 3억이나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핵심 지역에다가 넣어놓으십시오. 지금 2억대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빌라를 하나 사놓는 겁니다. 내가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의정부에 내 집을 가지고 있지 말고 서울에 내 집을 하나 전세를 주더라도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중에 시드머니가 되고 돈이 되고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중곡동이나 구이동이나 아니면 삼전동이나 개포동이나 강동구 고덕동이나 이런 데 지금 재개발한다고 다들 난리예요. 여기는 핵심 지역입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30억대 이상, 40억대, 50억대 이런 아파트가 되는 곳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계속해서 6억대에서 나중에 10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에 계시지 말고 빌라를 하나 차라리 뭐 5억짜리 빌라, 6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셔가지고 이 빌라가 50억이 되고 60억이 되는 이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빌라를 하나 꼭 투자를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빌라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아시려면 지금 문자 사연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문자 사연 주시지 마시고 세미나를 한번 오십시오. 세미나를 오셔서 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면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실행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뭐다? 바로 세미나다 이 얘기입니다. 꼭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빌라 투자 되게 터부시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빌라 터부시했던 빌라들이 전부 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겁이 나서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두려움을 딱 깨는 순간 있잖아요. 알아서 딱 깨어나는 순간 내가 백조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조가 될 수 있는 이런 핵심 지역의 재개발 빌라, 지금은 알이지만 향후에 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빌라를 꼭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미리 하나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갈아타기를 하기보다는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자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거주 비용을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임대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만들고 그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또 조금 더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거나 또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세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문자 사연 또 살펴볼게요. 뒷번호 658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마포 신촌역이 직장인 30대 미혼입니다. 모은 돈 3억 원과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능곡이나 행신 일대의 6억 아파트에 실거주로 입주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나 지역을 입주해야 할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우선 이제는 그래도 결혼 전에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시청자분 요즘 이렇게 젊은 분 지금 3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직장은 신촌역 일대 마포 쪽이고 3억의 보유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 돈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결혼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마련할까? 이제 자금에 맞춰서 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더라고요. 이 자금에 맞춰 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면 요즘 이게 참 문제잖아요. 이게 서울에 이게 부동산 정책도 잘못되고 규제도 잘못되고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 돈이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서울에 원래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직장은 서울인데 다들 이제 외곽지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내 자금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직장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울로 수요가 몰린단 말이에요. 지방이 이 변두리에 몰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변두리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직장 가까운 곳, 학교가 좋은 곳 이런 곳들에 다 다니고 싶어 하고 거기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서울 중심으로 모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 아파트 값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외곽에 이렇게 거주를 하려고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도 마포 신촌역 일대가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출퇴근이 조금 편한 지역들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 먼 곳으로 가서 이제 행신동이나 능곡역 일대나 뭐 이런 쪽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를 뭐 가지고 계신다든지 해서 갖고 있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은 그보다 2배, 3배 이상씩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산에 있는 아파트하고 서울의 뭐 여의도나 아니면 서초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하고 한 15년 전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 정도 돌아가면 그때 일산에 있는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강남에 있는 뭐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나 가격이 비슷했어요. 근데 나는 신축이 좋아. 그리고 좀 편안한 주거 환경이 좋아라고 해서 그 일산 쪽에 막 가셔가지고 거주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아유, 말도 못합니다. 지금 뭐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들은 아예 그 주변도 가지를 못해요.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도 만약에 지금 저한테 제가 똑같이 그냥 행신동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딱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럼 15년 뒤에 저를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욕을 안 하던 분께 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께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촌역 일대에 직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아파트는 어차피 언감생신 보지도 못할 거고요. 대신 빌라들 향후에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들 재개발이 되는 빌라들 있죠. 그런 재개발되는 빌라들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제가 다른 지도를 좀 펼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촌역 일대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지역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촌역 일대가 보니까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합정동 이 뒤쪽에 뭐 서교동 일대나 이런 위쪽 있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안 돼요. 일단 재개발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빌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안 보시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은 재개발될 만한 지역들이 다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막 선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 있는 곳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높겠죠. 빌라들 자체도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6억대 빌라 없습니다. 뭐 7억대, 8억대 막 이렇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내가 또 빌라를 산다고 하면 실거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이 또 까다롭거든요.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빌라는 감정가가 되게 낮기 때문에 또 내가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약간의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라를 실제 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꼭 재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아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곳, 여기를 제가 하나 딱 살펴드릴게요. 말씀드릴 테니까 꼭 이 지역을 가보시고 시청자분께서는 여기에 하나 투자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아예 하세요. 실거주를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개발을 하잖아요. 말도 못하게 행신동하고 나중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지금 우리 대흥동이라고 있습니다. 대흥동. 자, 여기 대흥역이 있고요. 이 지역이 다 이 지역이 대흥동이거든요. 대흥동인데 이 보시면 한강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강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용성강 한강 벨트에 있는 강북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다 이 한강 벨트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보면 여기 비어 있는 곳, 이 용강동이라고 있어요. 용강동. 용강동이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으로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하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신수 13구역, 여기는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원래 뭐 한 4억, 3억, 5억 하던 빌라들이 다 뭐 9억, 10억, 12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작은 투룸 빌라, 1.5룸 빌라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수 2동, 광창 역세권, 여기 역세권 재개발하는 것들 있죠. 여기도 가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고 또 물건들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아무것도 그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빌라촌인데 그림이 없잖아요. 여기가 바로 대흥동입니다. 대흥동. 기억하십시오. 크게 흥하는 동네입니다. 나중에 되면 대흥입니다. 대흥동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노후도가 지금 30년 이상 된 주택이 6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바로 재개발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속이 되었건 모아가 되었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그 금액대로 한 6억 선으로 해서 여기에 실입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는 아닙니다. 투룸 빌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30대고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는 거주하셔가지고 나중에 비과세 요건도 맞춰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내 집을 하나 마련해서 비과세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지역이 바로 대흥동에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거주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아파트 되잖아요. 그러면 한강부는 아파트 되잖아요. 그죠? 한강부는 아파트 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30억이 넘어가요. 이런 동네는.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꼭 임장하십시오. 임장하시고 대흥동에 내가 실거주하시면 향후 10년 뒤에는 지금 행신동하고는 가격이 완전히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꼭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젊은 분들 오셔가지고 머리를 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파트만 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파트 투자하지도 못하고 실거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실거주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젊은 분들 자금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좋은 아파트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신축 빌라를 미리 사서 미리 내가 승차권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승차권이 입주권이거든요. 나중에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꼭 그런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참석해서 내 머리를 일단 깨야 되죠. 재개발에 대해서 터부시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깨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깨고 내가 한번 투자해 보시면 10년 뒤에는 내가 정말 부동산 고민 상담에 내가 사연을 보내가지고 채택이 돼서 이렇게 바뀐 삶을 살게 되는구나. 반드시 옵니다. 그런 날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에 맞춰서 아파트를 찾다 보면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선 외곽으로 빠지기보다 서울 핵심지 내에서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도 조금 좋은 집이 될 수 있는 그 시드머니를 좀 키워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 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말미에 또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문자 사연도 좀 볼게요. 뒷번호 713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신대방 우성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2022년에 선유도역 쪽에 선유도 한강 오피스텔을 3억에 사서 현재는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만약에 전망이 안 좋다면 매도 후에 2억 중반의 자금이 생기는데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우선 이 오피스텔의 향후 전망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신대방 우성 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어요. 1차 아파트라고 말씀하셨고, 신대방 우성 아파트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아주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 하실 분들 꼭 실거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거주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주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선유도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한강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피스텔에 계신다고 하나 취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취득하셨어요. 이 동네의 오피스텔은 가급적이면 주변이 다 오피스텔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라고 권유를 절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하시라, 매도. 그런데 요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그때 이제 뭐 한 5년 전, 6년 전 이렇게 소액 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할 곳이 없나 어디 찾으시는데 다들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서 뭐 5, 6년 지났는데 보니까 오피스텔이 가격이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많이 받았어. 그죠? 월세는 많이 받았는데 이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결국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내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좀 돈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냥 계속 이거는 수익형이에요. 월세만 계속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건물의 가치가 오르려고 하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오피스텔도 뭐 아파트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오피스텔은 결국 오피스텔이거든요. 아파트를 또 받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에 시세 차익을 보는 상품성의 가치는 별로 없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도가 쉽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냐면 지금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매도가 안 되거든요. 진짜 실제로 매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이. 앞으로 오피스텔이 이게 매도가 되려고 하면 주택수에서 이 중과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중과가 제외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한 5년 동안은 제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전세로 돌리세요. 전세로 돌리면 어쨌든 그 전세 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쳐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한 2억 팔아도 2억 정도로 하셨는데 어차피 전세 맞춰도 2억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2020년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주택이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2020년 그때 당시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거는요. 2021년 8월 1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이게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취득하셨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서만 보면 우리 시청자분은 어차피 1주택자예요. 1주택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다른 빌라를 이걸 가지고 이 매도가 안 되면 매도가 되면 좋고 매도가 안 되더라도 이걸 전세로 돌려가지고 그 2억의 자금을 가지고 다른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빌라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가 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빌라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택수 제외되는 빌라는 어떤 빌라가 있느냐? 이건 취득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취득세 주택수 제외 빌라는요. 신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어지는 것들 있죠. 아니면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지어졌던 것들. 그리고 매매가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라를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중곡동 있잖아요. 이 중곡동이 지금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해요.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데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2억으로는 투자를 아예 할 수가 없고요. 물건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진하는 곳들이나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곳들, 그죠? 지금 추진 중인 곳들이나 아니면 추진할 곳들 이런 데를 잘 찾으셔가지고 보면 여기 신축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신축이 막 대량으로 이렇게 신축들이 들어오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신축이 군데군데 그냥 곳곳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잘 찾으시면 아마 개발의 효과도 누리면서 내가 주택수 제외의 효과도 보게 되는 그런 일타양피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라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한번 돌아보시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뭐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다면 뭐 답신리 쪽이나 이런 쪽들도 있거든요. 바로 옆에 또 답신리지 않습니까? 이 답신리 쪽에 가셔서 또 투자 상품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빌라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뭐 갈아타기도 힘들잖아요. 자금이 크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냥 거래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2억을 다 써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빌라들 하나 잘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갈아타기 할 때도 내가 요거를 어차피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혜택이 있지만 양도세 중과에 또 제외가 되는 혜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 뭐 60%, 70% 낼 때 나는 그냥 한 40%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매도를 해가지고 그걸 또 내가 갈아타기 할 때 여유 자금으로 또 확보해서 또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해놓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뛰어요. 좀 좋은 지역들, 중국동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 아래쪽에 우리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 대공원 또 중간에 이 군자역이 있어가지고 7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에다가 뭐 학교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여기가 아파트가 되면 대단지 초품화 아파트 그리고 강남으로 가기 좋고 종로로 접근하기 좋은 아파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할 거거든요. 그러면 신대방 구성 아파트를 이사를 나와서 이쪽으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신대방 구성 아파트가 어차피 시세 차익이 많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얘를 먼저 매도를 해가지고 신대방 구성 아파트 비과세 받으면서 합쳐가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또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다 하나 더 다시 선유도 오피스텔은 빌라로의 재개발로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활용하셔가지고 재개발 빌라를 하나 더 취득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시드머니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그런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그거는 또 세미나에서 제가 또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자 가치 면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8561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해서 현재 무주택 상황입니다. 지인이 자양 2동의 재개발 빌라를 10억에 투자해보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지금 이 물건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이 10억의 투자 자금, 그러니까 자양 2동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10억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사연 잘 주셨습니다. 요즘 그 자양동이나 아니면 뭐 용산이나 이런 곳에 10억대, 뭐 15억, 뭐 이렇게 큰 자금을 들여가지고 정부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왜냐 이제 뭐 리스크가 그만큼 또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전마진이라는 건 계산이 어느 정도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자양동에 들어가시더라도 뭐 10억대 이상 나중에 피가 붙을 것이다라는 거는 보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10억으로 들어가시면 그 10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매도자한테 그 피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라면 차라리 조금 더 좋은 지역이나 아니면 같은 지역이라도 좀 더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그 피를 내가 가져오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이제 재개발 다 지정 많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점프하는 만큼의 피를 내가 다 가져올 수가 있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피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양동 너무 좋죠. 뭐 자양 4동이나 자양 2동이나 지금 보셨는 지역에 이제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인분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안전하게 투자라고 이제 그런 물건들을 권해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데 뭐 10억 이상으로 자금을 이제 들여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저라면 10억을 좀 쪼갤 것 같아요. 쪼개가지고 재개발은요. 하나만 하는 것보다 안전한 거 하나 하는 것보다요. 조금 불안하지만 향후에 재개발될 곳들을 2개, 3개, 4개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터지더라도요. 그 피를 내가 다 갖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라면 차라리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자양 1동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양 2동이 우리가 지금 뭐 10억대 들어가는 투자금으로 지금 여기 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라면 자양 1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신통도 하고 있고 뭐 모아타운도 한다 그러고 있고 여기 자양 1동이 워낙 좋은 위치다 보니까 자양 시장을 여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신통이나 모아타운에 지금 추진하려고 막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하고 싶어요. 되게. 왜? 주변에
예전에는 나랑 가격이 똑같았는데 구역으로 딱 지정되고 나니까 가격이 막 2배 막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진행해가지고 아파트 한번 지어봅시다. 아파트에 살아봅시다. 그러겠죠. 그럼 잘 추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가느냐는 주민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 주민들이 결정하시는데 하여간 진행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다른 구역들 지정된 곳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다는 거. 이런 곳에 차라리 뭐 3억 투자, 뭐 3억 5천 투자, 4억 투자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남잖아요. 그죠?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3억 투자 하나 하시고요. 자양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나 투자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가세요. 강남으로. 강남에는 무조건 일단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대들보는 강남에 있어야 돼요. 대들보는.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여기 우리 뭐 잠실, 삼전동, 뭐 여기 석천동, 송파동 이런 데 있죠. 여기 다 끊어가지고 잠실동하고 삼전동하고 여기에 주택을 마련하세요. 아니면 여기 거주 환경 너무 좋거든요.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지금 아파트 매도해가지고 무주택이라면서요.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빌라를 찾으십시오. 3룸이 되었건 2룸이 되었건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워낙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주하시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거주 상품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매물을 찾으셔가지고 여기에 거주를 하시면 여기 보세요. 잠실 우성 1, 2, 3차 아시아 선수촌 잠실 우성 지금 잠실 우성은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인가 나가지고 이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40억대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에 다 40억대, 30억대 아파트 포진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뭐 우리 여기 환승센터 지금 다 나중에 개발 사업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는데 그러면 이 주변 일대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지금보다도 그냥 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가치는 많이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임대도 잘 맞춰질 거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도심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그 재개발 방식이 이쪽에 이제 많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뭐 동의서 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동의서 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구역이 지정됐네 하면서 아파트가 되는 그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3억대 투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왜냐? 원래는 우리 비교를 해보면 자양이나 잠실이나 있잖아요. 어디가 더 좋았어요? 잠실이 더 좋았거든요. 삼전동하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가격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또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된다고 하면 계급장을 떼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어디가 비싸다? 당연히 강남이 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전동에 하나 아니면 잠실본동에 하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또 자양동에 투자를 하시고 또 남는 자금이 있으면 또 다른 지역에 또 투자를 하십시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그러면 지금 자양동에 10억 들여서 내가 투자를 하든 뭐 실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2배, 3배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개발 투자를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좀 무겁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드렸거든요. 큰 금액 조금씩 조개서 다른 곳으로 분산 투자를 해보자 여러 채 투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남권으로 잠실, 송파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고요. 또 이번 주에는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지역 분석까지 좀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이번 주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오셔서 좋은 투자에 대한 정보도 받으시고 또 투자할 때 어떤 부분들을 위험을 없앨 수 있는지 이런 설명도 많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투자도 하셨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남아있을 때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 지나면 이 가격은 또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천해주는 지역들에 한번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진짜 그런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그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상품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재개발로 진행될 것인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먼저 내가 만약에 이 양승국 소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꼭 양승국 소장한테 물어보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얼굴을 터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휴가 계획 따로 못 잡으신 분들은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이 강의실에서 또 이 부동산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